개념 오늘 배워볼 건데 우리 여러분들 책상 위에 학습지 한 장씩 놓여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걸 자세히 보면 빈칸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 빈칸은 선생님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적으면서 선생님 수업 따라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옆에 보니까 간식이 두둑하게 챙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활동도 해보고 또 게임도 같이 해볼 거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55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선생님이 질문 들어갑니다. 먼저 생물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예를 들어서 눈동자 색이나 머리카락의 모양, 곱슬일 수도 있고 직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나요? 형질. 그렇지, 형질. 자, 그리고 다음 개념.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 DNA의 특정 부분을 뭐라고 했었죠? 그쵸, 유전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니까 여기 두 가닥에 DNA가 길게 있는데 여기 특정 부분을 유전자 A가 담겨 있다고 하고 또 특정 부분을 유전자 B가 담겨 있다고 하고 이렇게 DNA 속에 여러 가지 유전자가 담겨 있구나까지 배웠었고 유전자 속에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구나. 아하, 여기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안 돼. 우리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선처럼 생긴 DNA가 동글동글한 히스톤 단백질을 돌돌 말고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도 배웠었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은 넘어가보고 자, 그렇다면 DNA에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유전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기까지 전달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느리지만 우리 좀 기다려 줍시다. 잠깐만, 소리 이슈.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DNA에서 유전자가 이동이 되는지 영상으로 단백질을 만들게 하시는 DNA의 유전적으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자. 세포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세균의 안에 DNA로 오면 DNA의 유전자 정보를 mRNA에 사진처럼 찍어내는 전사 과정이 진행된다. 먼저 DNA 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 나선이 풀려진 DNA 한 가닥에서 거울상 mRNA의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진다. 이때 DNA의 A, G, C, T 연기는 mRNA의 U, C, G, A 연기로 복제된다. 이렇게 mRNA로 유전자 정보가 전사되고 나면 mRNA를 세포핵 밖으로 내보낸다. 이제 mRNA로 전사된 유전 정보를 번역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세포핵 밖으로 나온 mRNA는 단백질 합성 장치 리보솜과 결합한다. 이때 tRNA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해본다. 자, 여기서 tRNA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그냥 RNA 유전 정보를 따라 어떤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결합을 시킬까
가져와주는, 운반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tRNA라는 개념은 다음에 조금 더 2학년 때서 배울 거니까 그냥 아미노산을 운반해오는구나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mRNA의 연기 세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가 되는데 이것을 코돈이라고 한다. 즉 mRNA의 코돈과 tRNA가 결합하여 그 차례대로 아미노산이 이어지게 된다. mRNA의 코돈은 특정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유전 암호이다. mRNA의 연기 배열에 맞춰 tRNA가 결합해 아미노산이 줄줄이 늘어서면 단백질 합성 성공.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이 이중 나선의 DNA가 한 가닥으로 쭉 벌려졌고, 한 가닥을 보고 어떻게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는구나까지를 전차라고 하는 건가 봐요. 여기까지 알고, 또 여기 mRNA의 서열을 따라서 아미노산을 붙여줘서 단백질을 합성했구나까지의 개념을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그 전에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크게 읽고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시작. DNA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니까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흘러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구나까지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시작합니다. 유전 정보의 저장은 어디에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DNA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 하고 보니까 네 종류의 염기 서열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종류의 염기 우리들 DNA에는 A, G, C, T가 있다고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면 빈 칸이 좀 뚫려 있을 거예요. 맞죠? A는 뭐라고도 부르지?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그렇죠. 타이민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5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쪽 읽으실 친구들은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연기를 예를 들어 TGG, TTT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나열된 연기를 보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할 수 있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PPT를 보고는 유전 정보가 DNA의 네 가지의 염기로 저장되는구나. 그리고 네 가지 염기는 뭐라고? A, G, C, T가 있구나까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저장된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 개념 3염기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3염기 조합도 학습지에 나와 있으니까 잘 채워주고 3염기 조합이란 DNA에서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직 개념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하니까 쌤이랑 그림으로 같이 봐봅시다. 자, 3개의 염기씩 3개의 염기씩 끊어서 3염기 조합이라고 했고 이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대요. 어떻게? 염기 서열을 보고 TGG 염기를 봤을 때 아미노산 예를 들어서 A를 붙이자. 그리고 TTT 염기가 나왔을 때는 아미노산 B를 붙이자. 이런 식으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결합시킨다. 까지의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DNA 친구 뭐가 있죠? 그렇죠. RNA가 있죠. RNA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고 보니까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똑같이 3개의 연속된 염기를 코돈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이 코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따 활동에서도 잘 쓰일 거니까 조금 활동지에도 별표, 교과서에도 참 별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하고 DNA에서는 삼연기 조합이라고 다르게 부르는구나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PPT 다시 봐봅시다. 3개의 연기씩, 3개의 연기씩 코돈이라고 하고 이 하나의 코돈은 어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더라. 아까와 똑같이 연기서를 보고 지정할 수 있더라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생기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 과학은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가져왔어요. 왜 모든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 하나의 연기도 2개의 연기도 아닌 3개의 연기가 조합이 되어야 할까? 라는 걸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신박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유전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DNA 어떤 방식으로? 연기? 그렇죠. A, G, C, T 4가지의 연기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니까 DNA에 담긴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돼서 마지막 우리를 구성하는 단백질까지 합성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단백질은 어떠한 것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아미노산. 아미노산, 우리 몸이 필요한 아미노산은 총 몇 개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20개. 여기서 선생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DNA 연기 4가지를 가지고 이 연기를 조합을 해서 20가지 아미노산을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이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이랑 설명 함께 들어봅시다. 만약에 연기 하나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구분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보면 이 네모칸에는 연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연기 종류 몇 개? 그렇죠. A, G, C, T. 그래서 총 4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4개의 조합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아미노산 몇 개? 그렇죠. 4개의 아미노산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4개의 아미노산만 쓰이나요? 아니죠. 20개의 아미노산이 쓰이는데 4개의 아미노산까지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하! 연기 하나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구분하기 어렵구나. 그러면 연기 2개를 한번 써볼까? 연기 2개로 아미노산을 구분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수 있는 연기 종류 몇 개?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연기 종류 몇 개? 그렇지. 그러면 4 곱하기 4 해서 총 16가지의 조합이 나오고 이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아미노산 몇 개? 그렇죠. 16개. 충분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연기 그러면 3개를 조합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네모칸 우리 이제 빨리빨리 구할 수 있죠. 네, 4개. 두 번째 네모칸도 4개. 세 번째 네모칸도 4개. 해서 총 조합 만들어지는 건 선생님이 그렇죠. 64가지의 조합이 나오니까 20가지 아미노산을 구분하는데 이제 충분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염기 3개를 조합을 해서 아미노산 20개를 구분할 수 있었구나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좋습니다. 선생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아까 DNA의 염기는 4가지 A, G, C, T가 있었는데 총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었다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수업 절반은 끝났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교과서 156페이지로 다시 가봅니다. 옆에 학습지도 펴주세요. 자, 교과서를 보면 생명 중심 원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 하고 보니까 우리 몸에 DNA가 있어요. 이 DNA 속에 뭐가 담겨 있죠? 그렇죠. 유전 정보, 유전차가 담겨 있어요. 이 담겨 있는 유전 정보가 먼저 RNA로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되는 과정을 그렇죠. 전사라고 한다네요. 자, 그리고 RNA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해요. 이 과정을 또 그렇죠. 번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생명 중심 원리란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고, 전사와 번역은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니까 조금만 이따가 쌤이랑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림으로 다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 커다란 세포가 있는데 선생님이 세포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동글동글한 보라색의 핵이 있습니다. 세포에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가장 중요한 녀석인 DNA가 담겨 있어요. 이 DNA 속의 유전 정보가 어디로 전달이 돼요? 그렇죠. RNA로 전달이 되는 전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전사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핵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DNA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작은 RNA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RNA는 핵에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여기 책에도 나온 그림인데 보라색 핵봉이 있어요. 핵에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핵봉. 이 핵봉을 RNA가 따라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RNA가 핵봉을 따라 빠져나오면 세포의 공간이라고 해서 세포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포질로 나온 RNA가 또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었고, 번역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중심 원리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교과서에 별표 크게 쳐놓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개념 2개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조금만 힘내시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전사부터 알아봅니다. 먼저 전사란 DNA 이중 가닥 중 한 가닥을 기준으로 상부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된다 라는 것까지 전사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상부적인 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봅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DNA가 갖는 4가지의 염기 뭐가 있다고 배웠었죠? 타임이 있다고 배웠었고, RNA가 갖는 염기 영어로 AG, C, U.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DNA는 염기 T를 갖는 대신에 RNA는 염기 U를 가졌었죠. 이 점을 좀 주의해서 우리 상부적이라는 말 이해해봅시다. 자, 상부적인 결합이란 염기 A와는 염기 T 또는 U와만 결합을 한대요. 염기 A는 T 또는 U와만 결합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염기 G는 염기 C와만 결합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추가 있으면 단추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염기가 만약 A가 단추라고 하면 T나 U는 단추 구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는 T 또는 U와 G는 C와만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걸 상부적인 결합이라고 한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깜짝 질문 나갑니다. 자, 전사가 되었을 때 상부적인 염기로
바뀐 RNA가 합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RNA를 보고 위에 DNA 가닥을 기억이라고 하고 밑에 DNA 가닥을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억과 니은 가닥 중에 어떤 가닥을 기준으로 전사가 된 걸까요? 니은? 니은? 기억? 헷갈리죠? 선생님이랑 쉽게 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U와 상호적인 DNA 염기 뭐였죠? 그렇죠, A. G와 상호적인 DNA 염기? 그렇죠, C. 여기도 C니까 A, C, C를 갖는 DNA 가닥이 뭐죠? 그렇죠, 니은이니까 니은을 기준으로, 니은을 주형으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준을 주형이라고도 얘기해요. 니은 가닥을 기준으로 상호적으로 전사시키니까 이러한 RNA가 만들어지더라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다음 우리 활동 재밌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개념이에요. 번역이란 RNA가 세포질로 나와서 아까 핵공을 통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RNA가 나와서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합성 기구에서 RNA의 코돈에 따라 코돈이 아까 뭐였죠? 세 가지의 연기씩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코돈에 따라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그림으로 다시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코돈은 세 가지 염기라고 했었고 이 하나의 코돈이 각각 염기 서열에 따라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아미노산 2번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RNA의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합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 내용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활동 시간이에요. 자, 여기 앞에 선생님이 암호로 간단히 잠궈둔 금고가 보입니다. 이 금고에 자물쇠를 열어준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앞에 놓인 간식을 마음껏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활동 설명을 잘 들어야겠죠. 학습지는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림 많은 2페이지 보시면 되고 선생님 활동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암호 DNA 서열을 줄 거예요. 학습지에도 나와 있고 이 DNA 서열에 상호적인 서열로 전사하래요. 우리 상호적이라는 뜻 알죠? 네, 상호적인 서열로 전사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학습지에 코돈표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이나요? 네, 이 코돈표를 보고 어떤 아미노산으로 번역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코돈표에 각각의 코돈 서열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으로 번역되면 될지가 써져 있고 각각의 아미노산을 하나의 알파벳으로 줄여서 부르는 게 적혀져 있어요. 보이나요? 하나의 알파벳?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근거는 총 6자리의 암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가지의 아미노산 알파벳을 맞춘 친구가 선생님의 근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직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쌤이랑 한 가지 암호만 같이 풀고 넘어갑니다. 자, 집중을 해주세요. 먼저 활동을 위해서 DNA의 상호적인 RNA로 뭐 하라고 했죠? 그렇죠. 전사하라고 했고 RNA의 코돈을 보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합성하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NA에 3가지 연기씩 끊어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3가지. 첫 번째 암호만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5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자, T와 상호적인 RNA 연기. 그렇죠. A와 상호적인 RNA 연기. 그렇죠. G와 상호적인 RNA 연기. 그렇죠. A, U, C를 코돈표에서 찾아봅니다. 선생님이 활동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A, U, C는 어떤 아미노산으로? 아이소루신. I. 자, I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암호는 I가 맞네요. 이런 식으로 5개 암호까지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5분 정도 일단 줄게요. 활동 시작해봅시다. 많이 들어오네. 연결이 들어오더니 확실히 들어오죠. 헛보냈던 게 이렇게 얘기를 자, 우리 모둠별로 조금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도록 합시다. 중간에 정상 놓고. 우리 서로 도와서 풀어봅시다. 지구상에 암호는 3개밖에 없어. 그래, 64시가 제일 많았어요. 얼마나 단순한 그렇지. 우리 전사를 시켰을 때는 RNA가 나와야 하니까 염기 T 대신에 염기 U를 가지면 되겠죠? 네. 자, 7반 여러분 활동 다 잘 해봤나요? 네, 여기서 선생님이 5가지 암호가 이제 남았으니까 손을 들고 이름을 빨리 외쳐준 친구가 발표를 하나 해보는 건데 빨리 들고 발표를 해준 친구에게 선생님이 이따가 간식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손 들고 이름 조용히 얘기해보는 겁니다. 2번째 암호 발표해 볼 사람? 승현? L?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잘 맞춰줬으니까 쌤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간식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째 암호 발표해 볼 사람? 함석? 그래. 3번째 암호. 그렇죠. 4번째 암호? 정원. V. 그렇죠. 5번째 암호? 지훈. 2. 그렇죠. 마지막 암호? 우리 영준이 어떤 거? 6? 맞나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을 쓰니까 암호가 활짝 열렸어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5명의 학생들한테 간식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지는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답은 앞에 나와서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학습지 1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학습지 1페이지 우리 여러분들 듣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답을 확인해 줘요. 자, 첫 번째 유전 정보의 저장은 어디에? 좋아요. DNA에. 또 염기 아까 이거 A는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그렇죠. 다들 잘 맞춰준 것 같고 전달했을 때 DNA에서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세 개의 염기를 3염기 종합. 그리고 RNA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코돈. 그리고 생명 중심 원리는 어디에 유전 정보가? 그렇죠. DNA. 그리고 전사가 된 거는 좋아요. RNA. 그리고 RNA가 번역되면 좋아요. 단백질까지 맞춰봤고 자, 그리고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좋아요. 전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DNA 두 가닥 중 한 가닥을 기준으로 어떠한 염기였죠? 좋습니다. 상부적인 염기를 가진 뭐뭐뭐가 합성되는 것이다. 좋아요. RNA. 자, 그리고 여기 상부적인 염기를 써보자. DNA 염기 A와 상부적인 RNA 염기 G는 C, T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맞춰봤고 마지막 RNA에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장난을 조금 쳐놨어요. RNA에서 단백질 DNA라고 적혀 있을 텐데 RNA에서 단백질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장난 다들 이제 눈치채셨었죠? 원래 RNA에서 단백질로 전달하는 과정을 전혀 좋아요. 그리고 코돈에 따라 순서대로 적절한 어떤 것들이 결합이 돼서 단백질을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어머, 여기를 안 채웠네. 세포질로 나와 단백질 합성 기구인 어디에? 그렇죠, 리보솜. 좋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재미있는 퀴즈 타임이 남았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정리를 잘. 미안해요. 자, 다들 마리오 잘 알아요? 오늘 재밌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물음표가 그려진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를 우리는 미스테리 상자라고 합니다. 이 상자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의 퀴즈를 맞췄을 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자 속의 보상은 좋은 보상, 플러스 100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00, 아니면 모든 포인트 잃기 등의 매운맛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전을 해볼 건데 우리 모둠에서 이 박스를 가질까 아니면 폭탄 돌리기처럼 다른 모둠에게 줄까, 이거를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를 정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순서대로 하나씩 상자를 골라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조 어떤 상자 풀어볼까요? 모두끼리 원만히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M. 자, 전사일까 번역일까? DNA 한 가닥을 기준으로 상부적인 염기서열 갖는 RNA를 만드는 과정은 전사. 그렇죠. 자, 그러면 상자를 우리 일모둠이 가질까요? 다른 모둠한테 줄까요? 가져야죠. 그렇죠. 모든 포인트 있기. 아주 괜찮아. 아주 0점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뭐 들어볼까요? F? 자, OS. RNA에서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조합이라고? X? 그러면 5에서 삼연기 조합. 그렇죠. DNA에서 삼연기 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가질까요? 줄까요? 가져요.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차피 0점이니까. 자, 3조. L. DNA의 염기 A를 RNA로 전사시키면 어떤 염기가 될까? 그렇죠. 너무 빨리 잘합니다. 자, 상자. 가져요. 아, 여러분 괜찮아요. 마이너스 있습니다. 어디한테 뺐어요? 뺏을 수 있지. 잘하는 데서 뺐어. 어디? 어디한테? 그러니까 우리 살짝 잘 골라야겠죠. 네, 4호등 A. 자, 생물의 고유한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 OX. 오? 맞아요. 형질이라고 아까 했었죠. 상자. 먹어요. 가져야죠.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 1등부터 3등까지 모두먼에게 지금 간식을 쏩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옹호 H요 H. H. 잘못 눌렀지. 지금 알 거면 알아요. RNA에서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개의 연속된 용기를 뭐라고 했었죠? 코돈. 그렇죠. 코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상자는 저 이모좀 줄게요. 이모등? 뭐 할까요? 이모등? H. 왜 H 하겠습니다. 오케이. 생명 중심 원리는 유전 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순서가 중요해. DNA에서 RNA로, RNA에서 남겼어요. 그렇죠. 아, 이거 되게 훌륭합니다. 자, 상자. 빵점인데 잡히게 먹어야지. 마이너스. 오!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질문은 뭐 할까요? 이 염기 A는 염기 G와 상호적이다. 맞지. X? X. 그렇죠. A는 T 또는 U와 결합을 했었어요. 자, 상자. 가져요. 네. 다시 모두 I. 전사와 번역은 핵 속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일모둠에서 오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사는 어디에서 전사는 번역은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사부님한테 넘어갑니다. 아, 5가 제일 재밌는데. 1학년 7반 교생 선생님 이름은? 아, 교생 다음. 넘어갑니다. 3번. 그래요. 선생님 유명선 교생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고맙겠어요. 자, 상자. 먹어요.
오! 인정합시다. 자, 그럼 다음. C. 자,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한다. OX. 아, 그래서 막 견제를 해요. 오? 확실해? 상자 어떻게 할까요? 아, 여러분들 엄마랑 합의합시다. 사호등? 네. 제발. 좋아요. 그럼 우리 7호등 어떤가? N? 자, 또 전사일까 번역일까?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코돈에 따라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 그렇죠, 번역. 자, 그럼 상자를 가져요.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1무등. 잘 몰라요. 네. 전사는 RNA의 유전 정보를 DNA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DNA에서 RNA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상자 어떻게 할까요? 포인트 나와. 자, 다음 이거는 유전 정보의 원본을 담은 DNA는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도 핵 속에 보존된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선생님이 RNA는 크기가 작아서 나갈 수 있었다고 했는데 DNA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DNA는 RNA보다 크기가 커서 핵공이라는 구멍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가 원본이 보존될 수 있다. 손상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상자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진정합시다.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한호들. 자,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는 구조랄까? 조금 어려운 단어. 그렇죠, 늑대여성. 상자. 오케이. 우리 사무중이야. 자, 사무중이 구성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내용이 영어로 ABCD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상자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1, 2, 3등이지? 여기. 어디지? 이따가 수업이 끝나고 3, 4, 6, 5 등의 애들은 선생님한테 오면 간식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이 거의 끝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뭐 배웠었죠? 그렇죠, 유전을 배웠는데 DNA의 유전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네 가지의
염기 소열로 저장이 된다고 했었고, 이 DNA의 유전 정보가 전사돼서 어디로? RNA로 전달된다고 했었고, RNA의 유전 정보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핵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분들 퀴즈에서 살짝 어려워했던 부분, DNA가 핵 속에 구멍이 있어요. 핵에 구멍이 있는데, 추가 설명. 핵에 있는 이 핵공이라는 거를 RNA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작아서. 근데 DNA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핵공을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DNA의 이 크기 때문에 핵공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인 이 DNA, 이 녀석은 핵 속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 이해가 다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배워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전 정보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업 중에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좋아요. 그래도 혹시나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이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